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영어 패턴 I'm sorry to 이 패턴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냥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I'm sorry 라고 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면 to 다음에 동사의 원형 형태로 문장을 완성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냥 미안해 하는 것과 방해를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느낌이 많이 다르겠죠? 오늘 어떤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을지 5가지 곱하기 2에서 10가지 표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는요,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늦는 경우에 Oh, I'm sorry 이렇게 해도 되지만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영어로 하면요, I'm sorry to be late. 늦다라는 말은 동사로 늦다가 아니고 늦은 상태를 말해줘야겠죠. 늦다라는 게 막 어떤 동작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동사 가져왔고요. 늦었다, late. 그런데 여기서는 so late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더 강조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늦었다라고 해서 so late 이렇게 말하죠. 미안하다고 할 때도 우리가 그냥 미안해는 I'm sorry. 정말 미안합니다. I'm so sorry.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so에다 강세를 주시면서 to be so late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I'm sorry to be so late. 한번 더 해볼게요. I'm sorry to be so late. 여러분들께서 약속 시간에 늦었다. 감정을 살짝 섞어서 해볼게요. I'm sorry to be so late. 네,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상대방이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약간 미안한 표정 계속해서 한번 지으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장은요, 당신의 시간을 낭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더 어려움을 겪었는데 옆에서 막 도와준 거예요. 나의 별것도 아닌 실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썼다면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I'm sorry to waste your time. 물론 의미 있는 일을 도와줬다면 서로 와 기쁘다라고 하겠지만 정말 별거 아닌 일로 상대방의 시간을 뺏었다면 사과를 해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I'm sorry to 다음에 waste your time. 뭔가 낭비하다 라고 할 때 waste 말할 수 있고요. 뭐를 낭비하죠? your time. 당신의 시간을 낭비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waste your time. 시간을 낭비하다. 자, 그럼 오늘 패턴 넣어서 해보면 I'm sorry to waste your time. 한번 더 해볼게요. I'm sorry to waste your time. 이번에는 감정이입해서 좀 미안한 느낌으로 I'm sorry to waste your time. 네, 너무 비굴해하진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미안한 느낌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 저는 조금 더 느낌을 잘 외우고자 좀 오버하는데요. 이만큼 오버하면 실전에서 한 중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오버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너무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요. 제가 만약 저녁 11시에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I'm sorry to call so late. 전화하다, 부르다 라고 할 때 call 이 표현 사용하죠. 저도 친구들끼리 call me, 나한테 전화해. 혹은 call back해, 다시 전화해. 이런 것들을 한국어처럼 많이 쓰거든요. 이 외래어나 영어 같은 것들이 이 한국어에 많이 침투해서 요즘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call me, 나한테 전화해. 전화하다의 call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so late, 정말 늦게. 누구한테 전화한지는 상대방한테 전화하니까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요. I'm sorry to call, 전화해서 미안해요. so late, 정말 늦게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sorry to call so late. 한 번 더요. I'm sorry to call so late. 이렇게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 가보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내가 막 등장했는데 깜짝 놀란 겁니다. 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할 때는 I didn't mean to, 일부러 한 거 아니에요 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 표현 보여줄게요. I'm sorry to frighten you. frighten 이렇게 얘기하면 놀라게 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통 뒤에는 누구를 놀라게 했는지 그 대상이 등장합니다. 상대방을 놀라게 했다고 하고 있으니까 frighten you, 당신을 놀라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느낌이 되겠죠. 다시 해볼게요. I'm sorry to frighten you. 그래서 여러분 문을 벌컥 열었는데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어이구 오 마이 갓,
막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I'm sorry to frighten you. 이렇게만 얘기해 주셔도 It's okay, that's okay 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만약 막 너무 쑥스럽다고 이렇게 막 그냥 가버리면 뭐야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I'm sorry to frighten you. 이렇게 문장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계속 가보면요. 이번에는 시끄럽게 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어떤 뭘 할 일이 생겨서 소리를 좀 많이 냈어요. 그럴 때 딱 째려보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I'm sorry to make a noise. make a noise라고 하면 소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소음을 내다 make a noise. 소음을 내서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make a noise. 한 번 더요. I'm sorry to make a noise. 소음을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 죄송해요. 저도 여행 갈 때 시끄러운 경우에는 I'm sorry, I'm sorry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I'm sorry to make a noise. 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 막 8명 정도 있는 호스텔에서 굉장히 시끄럽게 굴면서 미안한 얘기 1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봤거든요. 제 경험상 인도 분들이 좀 소음 내면서 미안하다고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진짜 호스텔인데 미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끼리 막 다른 사람들끼리 눈치 보면서 아휴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만약 소음을 냈더라도 이 얘기 한 번만 해줬어도 저는 이 마음이 괜찮아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꼭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실수로 방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I'm sorry to disturb you. disturb 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하는 걸 중간에 방해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을 방해하는 거니까 disturb you. 당신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는 I'm sorry to disturb you. 이렇게 하니까 너무 당당해 보이죠? 물론 어색할 때 아직 연습 단계니까 I'm sorry to disturb you. I'm sorry to disturb you. I'm sorry to disturb you. 혼자서 막 하다가 익숙해졌다. 그러면 갑자기 감정이입이 들어가는 겁니다. I'm sorry to disturb you. 막 가다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끼어들어서 I'm sorry to disturb you. 이렇게 한번 어색하게나마 얘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방해하다는 느낌이긴 한데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귀찮게 하는 거. 둘 다 뭐 방해하는 느낌이 있지만 앞에 거는 어떤 일을 하는데 끼어드는 느낌이라면 이번에는 좀 귀찮게 하는 거. 그래서 뭔가 부탁할 때도 이 표현 사용할 수 있겠죠. I'm sorry to bother you. 그 다음에 again을 사용하면 한 번 더. 여러분들 뭐 상사나 뭐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부탁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이것 좀 알려주세요. 와 이렇게 했는데 다시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I'm sorry to bother you again. 한 번 더 귀찮게 해서 죄송한데요. 이것 좀 하면서 이렇게 내미시면 돼요. I'm sorry to bother you again. 한 번 더요. I'm sorry to bother you again.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again 빼더라도 의미는 통할 거예요.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 표현 보면요. 실망시켜서 미안합니다. 네, 나를 믿고 어떤 일을 시켰는데 제가 엉망진창으로 해버리거나 늦게 와서 오히려 하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아주 죄송한 표정으로 I'm sorry to let you down. let somebody down 이라고 하면 누군가를 실망시키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중간에는 누구를 실망시켰는지 대상만 넣어주시면 돼요. 당신을 실망시켜드렸다. let you down. let you down. don't let me down. 이거는 뭐죠? 나를 실망시키지 마. 나를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너를, 당신을 실망시켜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I'm sorry to let you down. 한 번 더 해볼게요. I'm sorry to let you down.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 표현 볼게요. 당신을 혼자 두어서 미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요. I'm sorry to leave you alone. leave,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동사인데요.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뜻이 떠나다입니다. 어딘가를 떠날 때 사용할 수도 있고요. 혹은 떠나는 게 뭐죠? 뭔가를 두고 간다는 느낌, 이렇게 확장시킬 수 있거든요. 두고 떠나가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고 가다도 leave.
사람이 등장할 수도 있고요. 사물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leave you alone. 당신을 혼자 두고 가는 게 됩니다. 그냥 두고 가도 되지만 이 뒤에 alone을 붙여서 어떤 형식으로 두고 가는지 의미를 추가해 줄 수 있는 거죠. leave you alone. 너를 혼자 두고 가다. I'm sorry to leave you alone. 그래서 어떤 애 한 명 놔두고 나머지 애들끼리 막 간 겁니다. 뭐 일부러 그렇지는 않겠죠. 뭐 스케줄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혼자 둘 수밖에 없다면 그냥 가는 것보다 미안하다고 좀 해주면 좋겠죠. I'm sorry to leave you alone. 한 번 더요. I'm sorry to leave you alone.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너무 일찍 깨어서 미안해요. 뭐 아침 일찍 어디 뭐 일이 있거나 어디 가야 된다. 그럼 깨워야겠죠. 뭐 친한 사이거나 혹은 우리 아들을 깨운다. 야, 일어나. wake up.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좀 어색한 사이다. 그런데 좀 깨우면 될까 말까 하는데 에이 모르겠다. 지금 깨워야겠다. 그러면서 I'm sorry to wake you up so early. 이렇게 해주면 돼요. wake up이 일어나다인데요. 누군가를 깨우다란 말 wake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wake you up. 당신을 깨우다, 너를 깨우다라고 하는 겁니다. wake you up. 너를 깨우다 so early. 정말 일찍. 원래 9시 일어나야 되는데 저거 짐을 좀 내가 꺼내야 되는데 이분이 중간에 자고 있어서 어쩔 수 없네. I'm sorry to wake you up so early. 혹은 이분한테 뭘 맡겨뒀는데 나는 가야 돼서 어떻게 하다가 Excuse me, I'm sorry to wake you up so early. 자, 그 다음에 뭐 Can I get my bag? 이러면서 뭐 내 가방 뭐 가져갈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나요? 뭐 이런 느낌으로 문장은 이어가 주시면 됩니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문장이 안 떠올랐는데요. 내가 부탁하는 내용들 혹은 뭔가 해야 되는 내용들 뒤에 붙이면서 문장을 길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배웠던 표현 활용해서 문장을 단어 하나만 바꿔보셔도 되고요. 앞뒤로 excuse me, hey 뭐 이런 것들 짧은 것부터 넣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물가물하고 뭐라고 하더라 라고 헷갈리는 상태일 건데요. 그럴 때는 복습이 생명입니다. 저랑 같이 2번씩 얘기하면서 오늘 배웠던 문장 다시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너무 늦어서 미안해요. I'm sorry to be so late. 자, 기억이 안 난다. 그럼 보고 하시면 돼요. 다시 해볼게요. I'm sorry to be so late. 당신의 시간을 낭비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to waste your time. 한 번 더요. I'm sorry to waste your time. I'm sorry to까지는 무조건 얘기해 주셔야 돼요. 너무 늦게 전화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to call so late. 한 번 더요. I'm sorry to call so late.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I'm sorry to frighten you. 깜짝 놀랐나요? I'm sorry to frighten you. 시끄럽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I'm sorry to make a noise. 이런 표현 하나만 사용해도 상대방의 마음이 사르르 녹을 수 있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I'm sorry to make a noise.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한다면 I'm sorry to disturb you. 어떤 일을 하는데 제가 중간에 끊어버린 겁니다. I'm sorry to disturb you. 혹은 계속해서 귀찮게 막 뭔가를 부탁하는 상황이라면 I'm sorry to bother you again. 한 번 더요. I'm sorry to bother you again.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I'm sorry to let you down.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대사 같네요. I'm sorry to let you down. 당신을 혼자 두어서 미안합니다. I'm sorry to leave you alone. 두고 가다 leave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한 번 더요. I'm sorry to leave you alone. 마지막, 너무 일찍 깨어서 죄송해요. 제가 저 가지러 가야 되는데 I'm sorry to wake you up so early. 의미단위 세 가지 생각하면 I'm sorry to wake you up so early. 문장이 길거나 잘 외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각각을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문장 한 문장 내가 잘 모르는 것들 더 많이 반복하면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 Can I get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요. 해외여행 가시면 이 표현 하나는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get은 뭔가를 얻거나 받거나 사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Can I get? 제가 무언가를 살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보통 뭐뭐를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게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외에 나가셔서 뭐 공항에서 뭔가를 받고 싶거나 혹은 물건을 구입하고 싶거나 뭐 커피든 뭐든 다 살 수 있습니다. Can I get? Can I get? 그 다음 여러분이 원하는 거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문장으로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가셔서 물을 좀 마시고 싶다. 그러면 이 말을 해주시면 돼요. Can I get a cup of water? water 이러면 물이라는 의미인데요. 근데 물은 셀 수 없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이걸 물을 주워 담아서 하나 두 개 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에 이거를 설명해 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some water, 물을 좀 주실래요? 이렇게 조금 있다라는 느낌의 some을 사용해 줄 수도 있고요. 혹은 a cup of water, 물 한 컵, 물 한 잔 정도의 느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water 사용하는 것보다 some water 혹은 a cup of water 이렇게 사용하는 거 더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I get a cup of water? 한 번 더 해볼게요. Can I get a cup of water? 잘하셨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받아볼게요. 얼음물 좀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 한 잔이 아니라 얼음물, 이거를 받고 싶다면 Can I get some ice water?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some을 사용했네요. 조금 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iced water, 얼음물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iced water, 얼음물이죠. 그래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더하기 얼음물 좀, 이렇게 하면 Can I get some ice water?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요? Can I get some ice water? 한 번 더요. Can I get some ice water? 네, 어디 가셔서 좀 시원한 물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이 표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할인해 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이것도 사실 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덩어리 표현을 외우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영어로 하면요. Can I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이렇게는 한 번에 외워주시는 걸 더 추천해 드릴게요. 할인을 받다, get a discount. 이 discount라고 해서 한국어처럼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요. get a discount, 영어에서도 할인을 받다라는 의미로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디 좀 할인 받고 싶을 때 Can I get a discount? 제가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볼게요. Can I get a discount? 한 번 더요. Can I get a discount? 그러면 상대방이 또 다른 가격을 얘기하고 $100 can I get a discount? $80 뭐 이렇게 굉장히 못하지 않나요? 저는 이런 정찰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흥정하는 거를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정찰제 위주로 다니곤 하는데요. 여러분들 만약 할인받고 싶으시면 이 표현을 사용해서 약간 고민하는 거 사용해 주시고 혹은 나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액션도 취해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이런 거는 제가 잘 못하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는 없고 이 표현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요. 담요 한 장 더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 있고요. 뭐 비행기를 타셔서 담요를 받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담요를 제공하는 데가 있는데요. 한 장 더라는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영어로 하면요. Can I get another blanket? blanket 라고 하면 담요를 의미하는데요. 내가 이미 한 장 받고 있는데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나 받고 싶다. 그러면 another. 이거는 단수로 의미하는 on에다가 other이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 하나 정도의 느낌이 되는 거죠. another, another. Can I get another blanket? 한번 더 해볼게요. Can I get another blanket?
네, 물론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물어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담요 덮고 눕고 있는데 너무 추운 겁니다. 그러면 excuse me 라고 하고 저를 보면 can I get another blanket?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이메일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Can you give me? 저한테 주실래요? 라고 해도 되지만, 네, can I get을 사용하는 게 더 자연스럽죠? 영어로 하면요, can I get your email address? email address 하면 이메일 주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자료를 보내고 싶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뭘 써서 보내고 싶다. 그럼 일단 주소를 알아야겠죠? email address. 이것도 받다라는 표현의 can I get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Can I get your email address? 한 번 더요. Can I get your email address?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가보면요. 이번에는 내일 하루 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상대방한테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하루 휴가를 받는 거잖아요. 영어로 하면요. Can I get the day off tomorrow? 이렇게 됩니다. 뭐뭐를 주실래요? 라고 할 때 can you를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일단 can I get을 먼저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를 받고 싶거나 사고 싶을 때 모두 마찬가지죠. 그래서 해외에 가신다. 그러면 뭔가를 사기 전에 항상 can I get 이 표현을 10번 따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면 조금 더 자신감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한국어로 뭔가를 구입할 때도 좀 심장이 떨리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뭔가 배달 전화 같은 거 할 때 마음이 떨려가지고 미리 연습해서 갔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할 때도 좀 떨리면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훨씬 덜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the day off, 하루를 우리 off라고 하죠. 쉬는 겁니다. the day off tomorrow, 내일 하루 휴가를 낸다고 볼 수 있겠죠. 내일 하루만 쉴 수 있을까요? Can I get the day off tomorrow? 한 번 더요. Can I get the day off tomorrow? 자, 계속 가보면요. 다음엔요. 사과 주스를 좀 더 주시겠어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거 영어로 하면요. Can I get some more apple juice? 이렇게 돼요. some이라고 하면 조금 있다라는 느낌으로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근데 조금 더라고 하면 some more 이렇게 두 개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some more, some more. 그리고 나서 apple juice. 애플 아니고 뭐라고 하면 되죠? apple. 약간 에아볼처럼 이렇게 발음이 살짝 바뀌는데요. 제가 어릴 때는 이런 것 원어민이 분명히 에어볼이라고 하는데 좀 부끄러워서 애플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거든요. 하지만 원어민이 우리가 알아듣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약간의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apple juice, apple juice 이런 식으로 좀 더 과장해서 얘기한다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확률이 좀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Can I get some more apple juice? 사과 주스 좀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사과 주스 이미 받았는데 더 받고 싶은 겁니다. 너무 맛있다. Can I get some more apple juice? 이렇게 완성되면 끝입니다. 자, 그리고요. 그 도시의 안내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도시를 갔는데 안내 지도를 보고 우리가 찾아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잘 찾아가기도 하지만 저는 지도를 보면서 이런 게 있고 여기를 가면 좋겠구나 라고 그 지도가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꼭 받곤 하는데 그 표현도 마찬가지. Can I get a guide map of the city? 이건 하나씩 이 확장해가는 느낌을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주어 동사를 활용해서 Can I get? Can I get? 뭐를 받죠? A guide map. A guide map. 이 안내하는 지도를 받는데요. 그냥 안내 지도가 아니고 그 도시의 안내 지도죠. 그래서 of the city.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뭐의 뭐뭐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Can I get a guide map of the city? 이 각각은 우리가 한 호흡에 가는 걸로 해요. 예를 들어서 guide, map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도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하더라도 Can I get a guide map of the city? 한 번 더요. Can I get a guide map
of the city? 연습하다 보면 빨라지거든요. 어떻게 되죠? Can I get a guide map of the city? 나중에 연습하면 다 되니까 천천히 까먹고 다시 반복하고 다시 까먹고 반복하고 이 과정을 여러 번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뭐 좀 먹을 게 있을까요? 제가 좀 먹을 것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입이 좀 심심한데. 이렇게 한다면 Can I get something to eat? 이렇게 돼요. something 하면 무언가, 어떤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to eat. 이 something은 뒤에 to로 많이 연결해 줍니다. to가 미래 느낌이 있거든요. 뭐 투부정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냥 먹다가 아니고 먹을 이렇게 미래 느낌으로 바뀌어요. something to eat. 무언가가 있는데 그게 어떤 무언가죠? 먹을 무언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 좀 줄 수 있어? 먹을 것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something to drink? 혹시 여러분이 목이 마르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Can I get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마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먹을 것 좀 얻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something to eat?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국 여행 갔을 때도 뭔가 장소가 있는데 음식을 먹으면 좀 예의가 아닌가, 혹은 음식을 먹어도 되는 장소인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간단한 음식 같은 걸 이렇게 사왔는데 보다가 관리인으로 보이는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Can I get a light meal here? 여기서 meal 이러면 식사를 의미하고요. get a meal, 식사를 해결하다, 식사를 하다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간단한 식사 할 건데 혹시 괜찮나요? 라고 물어볼 때 get a light meal 이거를 사용해 주는 거죠. Can I get a light meal? 한 번 더요. Can I get a light meal? 한 번 더요. Can I get a light meal? 네, 이런 표현들 나중에 까먹더라도 우리가 배워놓은 거,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사용할 것 같은 표현들은 따로 정리를 해 두시고요. 나만의 노트에 맞춰서 연습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약간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복습하는 거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효과는 정말 좋거든요. 저랑 같이 2번씩 따라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물 한 잔 주시겠어요?는 영어로 Can I get a cup of water? 한 번 더요. Can I get a cup of water? 네, Can I get은 여러분이 너무 많이 반복해서 정말 툭 치면 나오겠다. 이 정도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얼음물 좀 주시겠어요는 Can I get some iced water? 한 번 더요. Can I get some iced water?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discount? 한 번 더요. Can I get a discount? 네,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니까 정리하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담요 한 장. 이 담요 한 장 있긴 한데 한 장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nother blanket? 한 번 더요. Can I get another blanket? 이메일 주소로 할 수 있을까요? Can I get your email address? 한 번 더요. Can I get your email address? 자, 계속 가봅시다. 내일 하루 더 쉴 수 있을까요? 하루 휴가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the day off tomorrow? 한 번 더요. Can I get the day off tomorrow? 사과 주스 좀 더 주시겠어요? Can I get some more apple juice? 제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해서 계속 orange juice 이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것들은 뭐 실수해도 고치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사과 주스 좀 더 얻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some more apple juice? 그 도시의 안내도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guide map of the city? 자, 조금 긴 문장, 의미 단위별로 천천히 다시 얘기해 볼게요. Can I get a guide map of the city? 좋습니다. 뭐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게 없어요? Can I get something to eat? 아주 배고픈 상황을 생각하면서 Can I get something to eat? 좋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나요? Can I get a light meal? 한 번 더 해볼까요? Can I get a light meal? 네,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따라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은 원어민이 많이 사용하는 let me 패턴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패턴이 여러분들께서 아마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겁니다. 바로 let me introduce myself, 제 소개를 해볼게요 라는 이 자기소개할 때 우리가 사용해봤는데요. let me를 사용해서 내가 뭐뭐 할게 라는 표현을 조금 더 돌려서 공손하고 격식 있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I will을 사용해도 말할 수 있지만 let me, 이 let이 허가거든요. 내가 뭐뭐 하게 해줘. 사실 이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말을 조금 더 공손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공개 석상이나 혹은 조금 격식을 차린 자리에서 이 let me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같이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설명할게,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좀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정도의 느낌, 돌려 말한 느낌이라면 let me explain, 설명하다 라는 뜻을 가진 동사 explain을 사용했습니다. let me explain,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장을 얘기할 때 너무 이렇게 막 let me explain 이렇게 하는 것보다 let me explain, 약간 격식을 차린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느낌으로 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Let me explain. 좋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죠.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통 중간보다는 이 수업의 초창기, 특히 학교에 처음 가는 날 이 표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영어로 해보면요, Let me introduce myself. Introduce, 소개하다, myself, 저 스스로를, 내가 내 소개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초등학교 때 학기 초에 배웠던 표현입니다. 가자마자 이 표현을 사용해서 My name is blah blah 하면서 쭉 소개했거든요. Let me introduce myself. 한번 더 해볼게요. Let me introduce myself. 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도울게, 이런 표현보다는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제가 좀 돕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한다면 Let me help you. Let me help you. 사실 돕는다는 것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도 될까요? 라고 상대방한테 약간 허락을 구한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Let me help you. 한 번 더요. Let me help you.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돕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제가 집에 데려다 줄게요. 친한 사이라면 야, 따라와 데려다 줄게, 이렇게 하겠지만 조금 낯선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Let me take you home. 제가 당신을 집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Let me 다음에 take란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take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가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뒤에 나오는 게 사람이냐 물건이냐에 따라서 데려다 주다라는 표현일지 혹은 가지고 가다라는 표현일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take you home,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home이 붙여서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그 느낌을 더해주고 있어요. Let me take you home, 약간 격식 차린 느낌. Let me take you home, 제가 당신을 집까지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Let me take you home. 네, 이렇게 아주 격식 있는 느낌 말해야지 상대방이 너무 무례하지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가보면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상대방이 무겁게 막 낑낑거리면서 들고 있으면 제가 좀 들어드릴게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영어로 하면 Let me carry that for you 라고 했습니다. 이 동사 carry는요, 뭔가를 들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나르다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제가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나르고 있다면 뭔가 돕는다는 의미로 Let me carry that. 그것을 제가 나를게요. For you, 당신을 위해.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 제가 좀 도와서 이렇게 날라드릴게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I will 바꾸셔도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 어떤 자리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제가 해외에 나갈 때는 이 let me란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는데요. 왜냐하면
해외 가면 전부 다 낯선 사람 천지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 약간 격식 차린 상황이 많기 때문에 let me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추천해드려요. Let me carry that for you. 한 번 더요. Let me carry that for you. 한 번 더요. Let me carry that for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한 가지만 말해줄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영어로 한다면 Let me tell you something. tell, 이거는 말하다 라는 의미인데요. 사실 말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동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say, tell, talk, speak. 각각은 말하다라는 말로 똑같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를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I can speak English, 언어 같은 거를 말한다고 할 때 speak를 사용하죠. 언어를 말한다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는 의미로 speak를 사용하고요. 이야기하다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talk는요, speak와 비슷하지만 편하게 친구들끼리 그냥 이야기한다는 느낌, talk.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요 tell과 say가 있는데요. 두 개는 어떤 내용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tell은 뒤에 대상이 따라온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tell me, 나에게 말하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실 이런 내용들은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한 번에 완벽하게 이해해서 나 이거 끝났어 라고 하기보다는 듣고 그런 게 있구나, 또 까먹을 겁니다. 그럼 또 듣고 다시 한번 문장 얘기하면서 얘기해 보기도 하고, 나중에 say가 들어간 문장도 얘기해 보고요, speak가 들어간 문장도 얘기해 보고요. 이렇게 여러 번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내 걸로 만들고 문장을 열심히 따라해 주시면 돼요. Let me tell you something. 제가 무언가를 말씀드릴게요. 이걸 뭐 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something 대신 one thing, 한 가지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셔도 물론 좋고요. 그냥 something 정도로 제가 뭐 좀 얘기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tell이 아니라 tell me, 대상이 나온다는 거를 사실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이론으로 배우기보다는 그냥 여기 나온 tell you something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tell 다음에 사람이 등장하고 뭘 얘기해 줄지 그 내용이 등장하는구나, 자연스럽게 익힐 수가 있는 거죠. Let me tell you something. 한 번 더요. Let me tell you something. 이건 어떤 강연회 같은 거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어떤 얘기를 하기 이전에 Let me tell you something 이러면서 얘기가 막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뭔가 얘기해 드릴게요. Let me tell you something.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생각해 보겠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영어로 Let me think about it. Let me, 제가 뭐뭐 할게요. Think about it. 사실 think라는 동사는요, 그대로도 많이 사용하지만 think about, 뭐뭐에 대해서 생각하다,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그래서 같이 외우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Let me think about it.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문장인데, 저는 좀 막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하거나 굉장히 막 순간적으로 이게 똑똑한 이런 게 잘 없기 때문에 생각하고 비교 분석한 다음에 나중에 보통 말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라고 하면 자꾸 보채기 때문에 Let me think about it.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하면 상대방이 알았어요,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물어볼게요 라고 시간을 버실 수가 있을 겁니다. Let me think about it. 그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Let me think about it.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스케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뭔가 약속을 물어본다면 잠깐만요, 제가 스케줄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뭐뭐 해볼게요. 상대한테 뭔가를 해준다는 의미도 되지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Let me check my schedule,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check, 뭔가를 확인하다라는 의미죠. my schedule, 내 스케줄을 확인하다.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한국어처럼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리듬만 조금 타주시면 됩니다. 스케줄, 이렇게 한 단어씩 또박또박 얘기하는 게 아니라 schedule, 이런 식으로 멜로디만 타주셔도 훨씬 자연스럽게 들려요. Let me
check my schedule. 제 스케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Let me check my schedule.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제 새 드레스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예쁜 새 드레스를 구입하셨는데 이걸 자랑해야겠죠? 사람들 있을 때 제 드레스요? 아, 그거 어제 샀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뭔가를 말씀해 드릴게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내가 뭐뭐를 해드릴게요. 할게요 라는 느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영어로 하면요. Let me show you my new dress. 너에게 말해주다. Tell you. 나에게 말해주다. Tell me. 그리고 show는 보여주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Show you. 너에게 보여주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뭐뭐해 주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아까는 말해주다였고 요거는 보여주다죠. 대상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구조 비슷해요. Show you. 무엇을 보여주는데? My new dress. 나의 새 드레스를.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니까 한 문장만 잘 연습해 두셔도 다른 문장은 약간 이거 말해주다가 아니고 보여주다인데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게 딱 떠오를 수 있을 거예요. 물론 한 번에 그렇게 되진 않고요. 이 문장 배우고 저 문장 배우고 여러 가지 썩다 보면 뭔가 공통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 머릿속에 딱 떠오를 겁니다. Let me show you my new dress? 맞네. 이 정도까지 될 때까지 문장 많이 연습해 주시면 돼요. 눈으로만 보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저랑 같이 계속 따라해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Let me show you my new dress. 한 번 더요. Let me show you my new dress.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것은 제가 낼게요. 괜찮아요. 안 사주셔도 괜찮습니다. 제 건 제가 낼게요.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물론 너무 이렇게 막 거절하는 거는 뭐 좀 예의가 아닐 수도 있지만 막 저번에도 저분이 샀는데 또 이렇게 내시려고 하면 아니에요. 너무 가격이 높게 나왔는데 Let me pay for mine. Pay for. 뭐뭐에 대해서 지불하는 걸 말합니다. 보통 뒤에는 어떤 거를 지불하는지 대상이 등장하고요. 내 걸 지불하겠다. Pay for mine. 나의 것. I, me, my, mine. 어렸을 때 이렇게 많이 연습했어요. He, his, him, his. 뭐 이거 또 그녀라고 하면 she, her, hers. 이거 어렸을 때 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는데요. 물론 이론도 중요하지만 여기 나오는 거 나의 것은 mine이라고 하는구나. 여기 문장에 넣어서 Let me pay for mine. Let me pay for mine.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혹은 이거 내 거야. It's mine. 이렇게 아주 간단한 문장도 만들어 보는 거죠. 내 걸 누가 가져가려고 한다. It's mine. It's mine. 이렇게 간단한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같이 복습해 볼게요. 헷갈린다. 잘 안 외워진다. 반복하면요 언젠간 됩니다. 그 순간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해보는 건데 혼자 하기 힘드니까 저랑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Let me explain. 설명하다, explain. 동사의 원형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Let me explain. Let me explain.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제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 학교의 첫 시간에 많이 얘기하죠. Let me introduce myself. 한 번 더요. Let me introduce myself. 그 다음에 제가 도와드릴게요는 Let me help you. 한 번 더요. Let me help you. 제가 집에 데려다 줄게요. Let me take you home. Let me take you home.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Let me carry that for you. Let me carry that for you. 한 가지만 말해줄게요. Let me tell you something. 한 번 더요. Let me tell you something. 생각해 볼게요. Let me think about it. Let me think about it. 스케줄을 확인해 볼게요. Let me check my schedule. Let me check my schedule. 제 새 드레스를 보여드릴게요. Let me show you my new dress. Let me show you my new dress. 제 건 제가 낼게요. Let me pay for mine. Let me pay for mine.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많이 사용되는 패턴 I wish I could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를 소망하는 건데요. 근데 현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들을 소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은 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잖아요. 이런 식으로 조금 확률이 떨어지거나 비현실적인 것들을 바란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소망할 때 I wish I could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패턴을 활용해서 뒤에 다양한 일들을 한번 소망해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10문장 만들어 보면서 이 패턴 확실하게 우리 것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새가 아닌 이상 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영어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I wish I could fly. 내가 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물론 시간이 지나서 누구나 날 수 있는 시대가 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비행기를 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이 몸으로 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률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 I wish I could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문장을 쭉 배우겠지만 이 문장으로 이 I wish I could 패턴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하는 거구나. I wish I could fly. I wish I could fly. 네, 그래서 여기 옥상 가셔서 하늘을 보면서 새를 딱 쳐다보면서 I wish I could fly. 나도 날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쯤 얘기해 보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길가 지나가다가 새를 보시면 꼭 한 번씩 얘기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I wish I could fly.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그럴 수는 없어. 근데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 제가 만약 이렇게 I wish I could do that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구나. 그런데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돌려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I wish I could do that. 내가 그럴 수 없지만 뭔가 못해요 라고 하면 너무 딱딱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럴 땐 부드럽게 I wish I could do that. I wish I could do that. 저도 그랬으면 좋을 텐데 점점점. 그런데 가로치고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죠? 근데 그러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좀 현실상 좀 그래서. 이런 느낌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런 느낌을 가득 담아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I wish I could do that. I wish I could do that.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차를 운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 손에 면허증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뭐라고 하면 되죠? I wish I could drive a car. 만약 운전할 수 있고 차도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겠지만, 면허가 없고 운전을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라면 나 저기 지방에 놀러 가고 싶은데 I wish I could drive a car. 네, 서울은 굉장히 교통이 잘 돼 있지만 제 고향 울산만 하더라도 물론 버스를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는 있지만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이제 성인이 되면 차를 하나씩 구매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울에 있으니까 차가 있으면 오히려 더 불편한 순간들이 더 많긴 합니다. 너무 막혀서 이게 가끔씩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네, 그래서 만약 차가 없으신 분들이라면 I wish I could drive a car. 한 번 더요. I wish I could drive a ca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혹은 이제 면허가 있으신 분들도 술을 한 잔 마시고 I wish I could drive a car. 차 운전하면 좋을 텐데 지금 내가 술을 마셨거든.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뉘앙스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 볼게요. 이번에는 피아노를 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요즘 늘 하고 싶은 말인데, 어렸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피아노 배웠다가 지금은 거의 다 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I wish I could play the piano. 이 악기를 연주하다라고 할 때 우리가 play라는 동사를 활용하죠. play the piano를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 공원 같은 데 가거나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후회합니다. 그때 배울 걸. I wish I could play the piano. 피아노 연주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럼 얼마나 멋있게 보일까? 두 손이 원망스럽죠. I wish I could play the piano.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취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실상 취직이 잘 안 되는 경우,
내가 원서를 계속 넣었는데 왜 나를 아무도 불러주지 않지? 그리고 돈 쓸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I wish I could get a job. get a job. 직장을 얻다, 취직을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I wish I could get a job. 내가 취직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고 싶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네. I wish I could get a job.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요. 외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코로나 팬데믹이 굉장히 심할 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겠죠. 영어로 하면요. I wish I could go abroad. 한국 여행에 지쳤거나 해외여행으로 취미생활처럼 다니면서 리플레이시를 했던 분들이라면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꽤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죠. 하지만 직장 때문에 혹은 다른 이유 때문에 못 나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심지어 제 친구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강아지를 어디 맡길 데 없어서 해외여행을 장기로 못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친구들은 I wish I could go abroad. I wish I could go abroad. 해외에 나가면 좋을 텐데 라는 표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ish I could go abroad. I wish I could go abroad. 좋습니다. 자, 이번 표현은요. 스페인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스페인 여행 가시는 분들, 영어를 물론 해도 통하긴 합니다만 깊숙하게 들어가면 안 통하는 순간들이 또 있거든요. 그럴 때는 I wish I could speak Spanish. 스페인어를 하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 말이 안 나오네. 여러분들은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이 말을 하지 않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계속해서 따라하면서 I wish I could speak Spanish.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해 주시면 돼요. I wish I could speak Spanish. 이렇게 하다 보면 내 표현이 하나씩 쌓이면서 나중에 문장을 조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여행 가서 간단한 회화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I wish I could speak Spanish. I wish I could의 느낌을 생각하면서 계속 한번 얘기해 보는 거죠. 그냥 한두 번 얘기하고 지나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십 번 얘기하면서 확실하게 내 걸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엔요. 노래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요. I wish I could sing better. 저도 꽤나 음치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I wish I could sing better. 왜냐면 학창시절에 노래방도 굉장히 많이 가고 노래를 잘하는 친구들이 또 인기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앉아서 이렇게 박수 치는 역할 혹은 두려움에 떨다가 영어 말하는 거랑 비슷했어요. 혹시 나에게 노래를 시킬까 이렇게 괜히 책만 뒤적이다가 나중에 그냥 조용하게 한두 곡 부르고 그냥 얌전히 앉아 있었거든요. I wish I could sing better. 정말 제 마음 같은 문장이네요. 다시 해볼게요. I wish I could sing better. 물론 지금은 제가 교육받고 막 이렇게 하면 더 잘 부를 수 있겠죠. 더 이상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생각되면 그냥 배우면 됩니다. 제가 가수가 될 건 아니지만 더 잘할 수는 있거든요. 나중에 꼭 배워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엔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상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제가 두 손에 기부스를 하거나 이래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지금 꼴이 이래서 막 이런 느낌이겠죠. 영어로 하면요. I wish I could help you. 당신을 돕다 help you. 넣어서 I wish I could help you. I wish I could help you.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ish I could help you. 너무 당당하게 하면 조금 그렇겠죠? 약간 어떡해요 라는 느낌으로 I wish I could help you. 물론 얄밉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계를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까 go abroad. 이거는 해외로 가다라는 말인데요. 그냥 해외를 가는 것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행을 하다는 I wish I could travel the world. 만약 제가 태국 여행에 가서 열심히 놀고 있는데 이 세계 여행 하려면 시간도 사실은 좀 몇 달 정도 필요하고 금액도 꽤나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쉬움을 삼키면서 I wish I could travel the world. 이 해외여행 가면 전 세계 여행하시는 또 여행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할 수 있겠죠. 당신은 참 자유롭네요. I wish I could travel the world. 이렇게 한마디만 건네주시면 그냥 이렇게 wow, really?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말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ish I could travel the world.
좋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했던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아까 한 두세 번 정도밖에 따라하지 않아서 약간 가물가물한 상태일 건데 다시 한번 두 번 따라하면서 이 문장 조금 더 내 표현에 가깝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죠.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I wish I could fly. I wish I could fly. 저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I wish I could do that. I wish I could do that. 차를 운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I wish I could drive a car. I wish I could drive a car. I wish I could. 계속 하다 보니까 좀 익숙해지지 않나요? 계속 가볼게요. 피아노 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I wish I could play the piano. I wish I could play the piano. 취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는 I wish I could get a job. I wish I could get a job. 외국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I wish I could go abroad. 네, 같이 따라하면서 잘 따라오고 계시죠? I wish I could go abroad. 바로는 못하더라도 뒤에 영어 자막 틀어드릴 때는 꼭 따라해 주셔야 돼요. 스페인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I wish I could speak Spanish. I wish I could speak Spanish. 노래를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I wish I could sing better. I wish I could sing better. 제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I wish I could help you. I wish I could help you. 세계를 여행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I wish I could travel the world. I wish I could travel the world. 이렇게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했던 패턴 기억나시나요? I wish I could. I wish I could. 조금 더 감정을 넣으면 아유, I wish I could. 물론 여기까지만 사용해도 맥락상 알아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문장을 붙여봤었죠. 취직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거 느낌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시고요. 댓글로 한번 써오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훨씬 더 이 표현을 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헷갈리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 거 보고 하셔도 괜찮으니까 해본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첫 스타트를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